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모있는 고등학교 생활 가이드, 학교 생활 진로 진학을 중심으로 발표를 맡은 저는 화원고등학교 교사 허재봉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20년 차 국어 교사고요. 고교학점제 연구학부를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 대인 내비게이션 센터 파견 교사였고요. 그리고 대교역 대입 상담교사 및 꿈사다리 교사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자료 잘 안 보이는데 한국어학급 지금 담임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볼 내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2022년 기준 다문화학생 현황입니다. 이 빨간색 그래프는 전체 학생 수를 나타내고요. 줄어드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파란색 그래프는 다문화 학생 수입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4월 1일자 기준 대구 다문화 학생 현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중고등학교 학생 수가 보이실 겁니다. 보시기 어떠세요? 인원이 많죠? 왼쪽에 보시면 국내 출생, 그 다음에 중도 입국, 외국인 가정 자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2부에 진로 진학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 이 세 가지 기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진로 진학 부분도 열심히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교육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의미 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학교 교사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역량이라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학부모님들께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가장 많이 나온 내용들이 학습 지도입니다. 공부입니다. 공부를 학교에서 어떻게 준비를 해주는지 학부모님들이 가장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 다음 생활 지도고요. 맨 마지막에 진로 진학 지도입니다. 진로 진학이라고 하면 좀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진로는 쉽게 얘기하면 꿈, 직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진학은 상급 학교로 올라가는 걸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고등학생이 대학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학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교사에게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지 학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순서가 조금 달라졌네요. 그죠? 진로 진학 지도입니다.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는 역량이 진로 진학 지도 역량입니다. 그리고 학습 지도, 학급 경영 이렇게 순위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보시는 학부모님들 궁금한 내용들을 고민해보니까 고등학교 생활은 어떤지, 그리고 우리 아이가 만약에 상급 학교로 진학하게 되면 어떤 게 필요한지 그런 게 궁금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먼저 첫 번째가 고교생활 맛보기 원적 학급이고요. 원적 학급이라는 것은 학생이 소속되어 있는 학급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1학년 1반 혹은 1학년 2반 학생이 소속되어 있는 학급, 원적 학급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고교생활 맛보기는 한국어 학급입니다. 한국어 학급은 다 아시죠? 그리고 세 번째가 가려져 있는데 진로 진학 준비 방법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우리 아이입니다. 우리 아이가 진로 진학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 세 가지 층위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1부는 고교생활 맛보기고 2부는 진로 진학 준비 방법,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교생활 맛보기 원적 학급입니다. 제가 이를 쉽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사진을 많이 준비했어요. 사진을 보시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는요, 발표 수업을 굉장히 강화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어 수업은 주제 탐색 국어, 이거는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일단 주제 탐색을 할 수 있도록 국어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속도 영어, 그리고 매스플릿 수업,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일단 학생들이 활동을 하고 그리고 발표 수업을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상시 진로 진학 상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진로는 꿈, 직업, 진학은 상급 학교. 자, 진학입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하는 진로 진학 상담, 왼쪽 사진이 그렇고요. 오른쪽 사진은 선배와의 진로 진학 상담입니다. 이미 대학생이 된 선배가 학교에 와서 후배들과 진로 진학 상담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꿈이온 공동체라고 해서 지금 고등학교는 이런 진로 진학 상담 활동들을 굉장히 열심히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 과목 중심 수업입니다. 생명과학 수업은 여기 왼쪽 사진을 보시면 뭔가를 관찰하고 있죠. 이 생명체를 관찰해서 기록하고 나중에 보고서를 쓰는 이런 수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문화입니다. 이거는 문답이 있는 사회문화라고 해서 본인이 궁금한 점을 쓰고 답변을 써보고 친구들과 의견 나누는 그런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프로그래밍인데요. 요새 AI 시대, 4차 산업혁명 그런 얘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 수업들을 이 프로그래밍 수업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택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떤 게 딱 떠오르세요? 아마 대학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죠? 고교학점제로 이제 바뀌면서 선택 과목 수업이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개인 맞춤형 학습 지원입니다. 왼쪽 사진을 보시면 학생이 앞에 나와서 수학 문제를 열심히 풀고 있습니다. 풀고 나서 본인이 왜 이렇게 풀었는지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고요. 선생님이 그 자리에서 바로 피드백을 주십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 소인수 수업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소인수는 적은 수를 의미합니다. 선생님 한 분에 학생이 한 명인 경우도 있고, 두 명인 경우도 있고, 세 명인 경우도 있습니다. 소인수로 수업을 한다. 학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과외받는, 1대1 지도받는 그런 느낌이 드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개인 맞춤형 학습 지원을 고등학교는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리고 다양한 교과 및 비교과 활동이라고 제가 기재해 놨는데요. 수업과 연계한 다양한 교과 및 비교과 활동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AI 수업을 하고 나서 해커톤 캠프, 컴퓨터 캠프 이런 캠프에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본인이 공부한 내용을 여기서 시연해보고 산출물을 만들어보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속기 연구소, 예를 들면 문과, 이과라고 하는데요. 공과 계열이나 자연 계열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이런 현장 체험 활동들 신청해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속기 연구소나 전문가 특강 행사 등에 본인이 희망을 하면 참여를 할 수 있다는 점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냥 공부만 하나 그것도 아닙니다. 학생들은요 본인의 어떤 끼와 어떤 흥미를 분출하기 위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밴드부나 혹은 미술반, 체육활동
이런 활동들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학교 밖 교육 활동도 추진을 하는데요. 2학년 수학여행, 1학년 야영활동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실제 학생들이 나가서 활동한 내용이고요. 왼쪽은 제주도에 가서 수학여행 활동을 하였고요. 오른쪽은 포항에 있는 해양수련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해양수련원에 가서 학생들이 아침을 지어 먹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교육공간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교과교실제라고 해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고교학점제가 이제 전면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해서 교실이 사이즈가 다양하도록 학교 시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지금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고등학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홈베이스라고 해서 학생들이 여기서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휴식도 취하고요. 그리고 모둠 활동도 진행하는 곳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공간들이 있는데 제가 요 홈베이스만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고등학교 공간은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등학교 생활이 어떤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루 7교시까지 운영이 돼요. 7교시까지. 그러면 5일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5일을 운영을 하면 일주일에 34시간에서 35시간 수업을 받게 됩니다. 학생들은. 고등학교 오면 34시간에서 35시간 수업을 받게 됩니다. 교과 수업입니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입니다. 이런 교과 수업은 30시간 정도 받고요.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이라고 해서 창체활동이라고 줄여서 얘기하는데 창체활동은 4시간 정도, 일주일에 4시간 정도 수업을 받게 됩니다. 자율이나 동아리나 봉사, 진로를 창체활동이라고 합니다. 고등학교는 평가활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발표도 많고요. 발표 수업과 연계해서 수행평가라고 선생님이 과정중심평가, 과정을 이렇게 평가하는 수행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지필평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들어보셨죠? 지필평가를 실시하고 그리고 1년에 4번 분기별로 모의고사를 실시합니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는데요. 아까 사진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교내 혹은 학교 밖, 교외에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이걸 굉장히 강조드리고 싶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업 시간에 이런 모둠 활동들 많고 발표 수업도 많고요. 그래서 한국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어를 잘 해야 됩니다. 물론 이 잘한다는 기준 자체는 좀 모호하긴 하지만 소통할 수 있을 정도의 한국어는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소통의 중요성을 꼭 말씀드리고 그러려면 한국어를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점 추가로 강조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한국어 학급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고등학교 한국어 학급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마찬가지 사진 자료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픽 중요하다는 말씀 많이 들으셨죠? 한국어 자격 시험인데요. 이 왼쪽에 있는 지금 사진은, 죄송합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은 베트남 학생입니다. 한 학기 공부를 하니까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되더라고요. 굉장히 제가 개인적으로 놀랬습니다. 굉장히 수준이, 실력이 팍팍 느는 게 보였어요. 그 이유는 이 친구가 엄청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물론 교육청 지원을 받아서 통역 멘토링 선생님이 열심히 도와주셨습니다. 오른쪽에 계신 분은 통역 멘토링 선생님이세요. 수업 시간에 이렇게 도와주시는 모습이거든요. 제가 이 수업을 하면 옆에 앉으셔서 통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토픽 공부를, 한국어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학습 집중 체험이라고 해서 방과 후에 이루어지는 방과 후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소인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1대1 혹은 1대2, 1대3 이렇게 소인수로 운영이 되는 방과 후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친구는 여기에도 참여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였습니다. 동그라미가 굉장히 많죠? 열심히 하는 친구입니다. 한글 쓰기 활동을 또 진행을 했는데요. 학생들이 이제 말을 좀 하게 되면 쓰는 게 조금 또 이제 안 되더라고요. 쓰는 거랑 말하는 건 좀 별개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쓰기 활동을 추가로 진행을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써보는 거죠. 정자로 한번 또박또박 써볼 수 있도록 한글 쓰기 활동도 계속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로 탐색 활동입니다. 아까 진로가 본인의 어떤 꿈을 찾는 활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상을 보고 본인의 생각을 이렇게 써보도록 했습니다. 연필로 쓴 거는 학생이 쓴 것이고요. 빨간색으로 쓰여져 있는 건 제가 쓴 보완해준 내용입니다. 이렇게 매 시간마다 씁니다. 이렇게 많은 활동지가 모아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입에 대해서, 아까 진학에 대해서 이해하는 활동도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서 요청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대입 전문가분이 계시거든요. 대입 지원관님이 계시는데 이분께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학기에 이렇게 오셔갖고 설명회를 좀 진행해 주셨습니다. 설명만 들으면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2학기에는 1대1 대입 상담을 좀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자문 학생들 궁금한 점 질문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궁금증이 좀 많이 해소되었다고 소감으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토픽 시험을 저희가 신청을 해서 1년에 2번씩은 꼭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회 이상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학생들이 이걸 쳐보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더라고요. 동기 유발이라고 하고요. 학생들의 동기 유발에 있어서 토픽 시험은 굉장히 좋은 도구인 것 같습니다. 대학 탐방도 저희가 갔었거든요. 계명대학교와 협의를 해서 계명대학교 사범대학에서 저희 학생들 초대해서 이렇게 외국인 유학생들하고 1대1 멘토링 활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본국에 있는 같은 고향 출신 외국인 학생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학생들도 굉장히 신이 나서 참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대구 가톨릭대학이고요. 마찬가지 설명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올해 10월 달에 경북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뒤에 서 있는 그 학생들이 외국인 유학생들이거든요. 이 친구들이 굉장히 친절하고 상세하게 이 학교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면접 팁까지 알려주더라고요. 학생들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저희 다문화 주간이라고 해서요. 1년에 한 번 5월 혹은 6월에 다문화 주간을 운영을 합니다. 이때는 한국어 학급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들까지 모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놀아보자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민속 문화 체험 활동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학생들이 열심히 여기서 참여를 했고 상품을 받았습니다. 골든벨도 진행을 했는데요. 책을 읽고 문화에 대해서, 다문화에 대해서 이해해보는 활동도 진행을 했습니다. 이 행사의 어떤 의미는 일반 학생과 한국 학생과 그 다음에 다문화 학생 이렇게 서로 교류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다. 그래서
학생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내 나라 소개하기 활동도 진행을 했는데요. 이렇게 본인 그 나라를 그림을 통해서 소개하는 활동을 진행했었습니다. 굉장히 좀 학생들이 애착을 갖고 본인 나라를 열심히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화왕 발명 교육센터라고 해서요, 학생들 이런 체험 활동도, 스티커 만드는 활동도 한번 진행을 해보았고요. 자, 명함 만들기, 아까 진로 관련해서 본인의 꿈, 직업을 한번 소개해보는 활동도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자, 뮤지컬도 저희가 한번 보러 갔었는데요. 몇 번 봤습니다. 아주 작품 수준이 높아서 학생문화센터에서 무료로 볼 수 있는 뮤지컬이거든요. 저희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몰입 캠프인데요. 학생들이 이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좀 이제 몰입을, 그러니까 집중할 수 있는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이런 도구들을 사서 직접 학생들이 그림도 그려보고요, 만들어 보기도 하였습니다. 학교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보도도 이렇게 나왔고요. 자랑 같아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한국어 교실은 일단 원적반 애들이 있으면 저희가 원적반에서 수업할 수 있는 것을 수업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를 하였습니다. 통합 수업이 가능한 과목은 원적반에서 수업을 하고요. 일주일에 한 10시간 정도는 한국어 학습으로 와서 한국어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준별로 분반해서, 예를 들면 수준이 조금 부족한 친구들은 기본반, 한국어를 좀 잘하는 친구들은 심화반, 이렇게 나눠서 수업을 진행했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활용해서, 토픽 기출문제를 활용해서 저희가 반편성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고등학교 한국어 학급은 어떤 점에 중점을 두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았거든요. 한번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일반계 고등학교라고 해서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대학 진학 혹은 취업을 위해서 토픽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대학 진학 혹은 취업을 위해서 토픽 급수 획득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들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해봐야겠다라는 그 동기, 그걸 유발할 수 있어서 저희가 토픽 급수 획득을 목표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망에 따라서입니다. 희망에 따라서 학습 집중 체험 방과 후 수업이 끝나고 나서 방과 후 한국어 프로그램을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다양한 교재를 저희가 사서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교재를 활용하여 교수 방법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학교 생활 적응입니다. 학생들이 한국어가 좀 돼야 학교 생활 적응을 빨리 하거든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친구들도 좀 사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학생의 어떤 공부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아까 체험활동 많이 다니는 거 보셨죠? 다니면서 학생을 좀 파악하고 학생의 고민이나 어떤 그 진로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상담 활동을 또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정서적인 지원도 추가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학생들은 일단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한국어 학교 오면
한국어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해 주어야 되고요. 한국어 학급에 들어오면 이런 체험 활동들도 부지런히 나가게 됩니다. 좋든 싫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경험을 해보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픽 자격증을 따보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토픽을 따면서 본인이 어떤 목표가 생기거든요. 한국어를 좀 열심히 잘해봐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욕구가 생기기 때문에, 의욕이 생기기 때문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 진학입니다. 진로 진학, 아까 얘기했던 대학 진학 혹은 본인의 꿈을 설정할 수 있도록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가려져서 잘 안 보이는데 정서적 지원금, 저희가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학교에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본인도 엄청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본인도 열심히 노력해줘야 이게 서로 노력이 좀 맞물려서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학생의 노력과 학교의 노력, 이 두 가지가 함께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